오늘도 텅 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장사 씨. 야심차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매출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 씨.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꽤 늘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매출을 보면서 빌딩 올리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 폭탄! 세금 마련을 위해선 목돈이 필요한 상황. 장사 씨 다시 한번 허리가 휘청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남는 게 없는데 내라는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상인분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면 안 될까요? 탈세 아닙니다. 절세하자는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를 지키면서 불이익 당하지 않는 노하우.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비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 고수의 특별한 세금 관리 비법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주목해주세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주시는 분이죠.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강사님과 함께 세금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흔히 번 돈도 없는데 세금만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번 것이 없는데 진짜 세금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번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벌으셨겠죠. 그래서 생각에 비해서 세금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가치세처럼 자기가 낼 세금이 아닌데 사실 남이 남한테 받아서 낼 세금인데 그 개념을 몰라서 본인이 부담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네. 세금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세금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네. 탈세 유혹을 좀 많이 느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이러이런 점들을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조금만 알면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세금도 내고 나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세만 들어가면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뭐 세금은 그냥 내라고 하는 만큼만 내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장사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나한테 수중에 남는 돈은 세금을 내고 난 후의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고 저기 하면 사실 많이 벌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만 정확히 내고 남이 낼 세금은 내가 내지 말자. 그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만나면 꼭 여쭤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뵀을 때 명함을 보고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정말 어려운 일 하시네요. 저는 회계나 세금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면 세금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꼭 물어보세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사실 탈세를 하세요. 실제 해보면.
우리는 절세와 탈세를 절세는 뭔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요구하시면 꼭 그 말도 또 붙여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근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만들어 온 세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사실 거의 다 오픈이 돼 있고, 또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그런 절세 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계속 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금을 더 줄이고자 한다고 그러면 뭔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세금이 안 주는 구조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세금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세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금을 더 줄이자 이런 거보다는 내가 내야 할 세금만 꼭 내자. 그 말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절세 전략의 마지막 어떤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장사를 많이 했는데도, 많이 하고 이익을 많이 벌었는데도 세금을 생각보다 안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번 것도 없는데 맨날 세금만 낸다. 근데 우리 세법의 구조를 보면요, 이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 수학 실력만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식을 보면은요, 소득에다가 곱하기 일정 비율, 뭐 10%, 20% 이렇게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적자가 났다, 내가 손실을 봤다 이런다면 소득이 없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것도 없는데 세금만 낸다,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왜 번 것이 없다고 생각할까? 이거를 이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라는 거하고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번 게 없는데 세금을 낸다는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이 내는 세금도 아니에요. 부가세는 매출액의 10%를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음식 장사를 해요. 김치찌개 5,000원치를 팔았으면 그거의 10%를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5,000원의 10% 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부가세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5,000원에 팔면 이게 전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 10% 500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세금은 언제 내냐면 오늘 내는 게 아니죠. 최소 한 3개월, 6개월 있다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 5,000원에 판 거를 다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낼 때 보면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자, 그럼 출발은 뭘까? 먼저 물건을 팔 때부터 부가세 개념이 없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얼마에 팔았어야 될까요? 물건을 팔 때 5,000원에 팔지 않고 5,500원에 파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500원을 손님한테 받아서 그 중에 5,000원은 내 거, 500원은 누굴까요? 500원은 정부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될 돈인 거죠. 근데 가격을 결정할 때 부가세 개념을 생각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이걸 가격은 전부 다 이 가격이면 내가 마진이 얼마 남고 생활이 되겠다 이런 걸 따지는데 거기 세금 개념을 생각 안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만약 부가세 개념을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내 매출의 10%가 세금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장사해가지고 뭐 버는 마진이 기껏 해봐야 10%, 20%, 30%인데 그중에 10%가 부가세로 빠지게 되면 사실 손님한테 받아서 내야 될 돈을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이 내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이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소득이란 말은 번 것을 말하십니다. 내가 얼마 벌었어. 이 말은 내가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나머지 마진, 이걸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랑 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난 번 것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적자를 보셨어요. 물건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1억이에요. 근데 비용이 1억 한 2천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실제 손실이 2천만 원 난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의 수학 공식에 의하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세금은 내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1억 팔아서 1억 2천 비용을 썼으면 손실이 2천만 원 났어. 이거를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겠죠. 신고를.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손실 봤는데 세금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럼 정부에서 그 사실을 알까요?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손실 났는지 이익 났는지 세무공무원이 다니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사장님들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봤더니 손실 났으니까 나 세금 낼 거 없어.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려면 장부를 써야겠죠. 내가 1억 매출이 얼마고 1억 2천 비용이 얼마고 그 내용은 뭐고 거기에 영수증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손실 났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정부에서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매일 지냈는데 저희 와이프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우리 시장의 상인을 시장 상인의 소득 수준을 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주는 게 누굽니까? 저 같은 회계사나 세무상고죠. 저희 같은 자격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못 하시니까 수수료를 좀 주고 회계사 세무사한테 가서 그걸 좀 써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금 내게 되면 금액을 계산해서 납부하시고 적자면 안 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상인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세요. 특히 회계사 문턱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문턱 정말 낮거든요. 그냥 오시면 돼요. 문 열고 오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시는데 수수료 거의 안 받아요. 그리고 장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들은 하시고요. 매출이 정말 적은 데는 장부 정리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적자인 것을 정당하게 인정받아라. 그 세금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수수료 주고도 훨씬 더 이득이십니다. 자, 적자인데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장부 정리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장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세금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탈세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을 전부 다 탈세범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인 이상 내가 돈이 없으면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납부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은 납부를 하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빚내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까 이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세금 제대로 내가 내야 될 것만 제대로 내게 하려면 이런 유혹을 없애줘야 돼요. 그런 유혹을 없애주는 방법이 뭐냐면 세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신고기한이 되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세금 납부할 돈이 통장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통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세금 신고는 보통 부가세와 소득세가 7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렇게 세금을 부가세를 냅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내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 신고 납부할 때 만기가 되는 세금 통장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과 7월 25일 날 만기가 되는 부가세 통장을 2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죠. 1월 25일 날 하나 만들고 6개월 만기로 연장을 하면 그 만기가 7월 25일 만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야 될 부가세를 좀 예측을 하세요. 그 예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개월 매출액에 대략 한 10% 정도 해놓으면 굉장히 넉넉해요. 매입 자료에서 공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만 따로 통장에 내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월 25일이나 7월 25일 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장 만기됐는데요. 그거 가지고 술 마시러 가시면 안 돼요. 그 세금 내라고 연락 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세금 내는데 세금이 더 적어요. 통장 봤더니 700만 원이 만기가 됐는데 세금이 600 나오면 통장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통장이 없으면 세금이 왜 이렇게 600이나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세금이 600인데 700이 통장에서 만기가 됐어. 그러면 와이프 몰래 100만 원 비자금이 생겼네? 이게 기쁘단 말이죠.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혹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야 될 세금만 딱 내게 되는 거죠. 소득세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는 언제 내요? 5월 말일 날 냅니다. 1년에 2번 내죠. 보험료도 1년에 2번 내거든요. 소득세도 1년에 2번 내는데 원칙은 5월 달인데 1년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되니까
11월 말에 개인 사업자 같은 11월 말에 한 번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6개월 통장 하나 갖고 가시면 되겠죠. 5월 말일 날 31일 날 통장을 만드세요. 6개월 만기로. 그러면 만기가 언제 돼요? 11월 30일 날 됩니다. 그걸로 중간에 한번 세금 내시고 또 11월 30일 날 6개월짜리 만기 통장 하나 만드시면 그게 내년 5월 31일 날 소득세 통장이 됩니다. 그럼 통장 만기되면 그거 가지고 세금 내시면 이렇게 통장, 부가세 통장과 소득세 통장 하나로 어떻게 보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세금 정보를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세금에서는 아까 제가 세금 계산 구조가 수입에서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장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입은 대부분 장부 정리가 돼요. 증빙이 없어서 수입으로 신고를 하면 세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비용은 좀 달라요. 비용을 썼다고 구두로만 얘기하면 세무서 인정을 안 해줘요. 세무서에서는 증거 있어요? 물으면 증거 있어요. 그 증빙이라고 그러는데 증빙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이럽니다. 그 증빙 자료가 뭘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금계산서죠. 내가 물건 샀는데 돈 주고 영수증 받은 거. 이 영수증들을 세금계산서, 또 뭐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머리로 기억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일단 내가 돈 쓴 거는 영수증을 다 모아놓는다. 일단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요. 나는 분실을 너무 자주 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는데 뭐 영수증 잘 잊어버려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영수증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통장입니다. 금융거래. 그러니까 돈을 줄 때 계좌이체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계좌이체 시켜주면 정규 증빙,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금계산서 받은 것보다는 약간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좀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수증을 잘 모으면 최고 좋고요. 영수증을 제대로 못 모으더라도 금융거래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놔라. 흔적을 남겨놔라. 그 흔적이 남겨져 있으면 세무서에서 그걸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짜 증빙 갖지 마세요. 가짜 증빙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돈도 안 줬는데 자료만 받은 거죠.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이런 것들도 통장하고 매칭이 됩니다. 통장하고 비교가 크로스 체크가 되죠. 그래서 항상 증빙이라는 것은 자금 흐름과 일치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신고나 납부 기한을 꼭 지키세요. 신고나 납부 기한을 어떻게 하면 지킵니까? 기억을 해놔요. 달력에 표시를 해놔야겠죠? 그 표시에도 잘 못 보는데요.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시면 돼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신고 기한 되면 미리 연락해줘요. 연락 안 해주면 회계사나 세무사 책임이거든요. 신고 기한 나는 장사나 바빠서 나는 몰랐어. 그러면 그걸 체크해달라고 너희한테 회계사 세무사한테 의뢰를 했잖아. 회계사 세무사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잘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세금 신고 납부를 했어요. 했는데도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신고 납부를 잘못해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법이란 건 그렇죠. 모든 법은 모든 사실을 다 원칙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꼭 있죠. 인생사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 그런 것도 안 되면 행정소송 뭐 이렇게 해서 구제받은 어떤 절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 직접 하시기 참 힘들어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장을 작성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들이 굉장히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오늘 제 강의는 세금 절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세금을 막 줄이자 이런 얘기보다는 내야 될 세금만 딱 내자. 반대로 안 내도 될 세금 이런 세금 내지 말자. 그러려면 부가세와 소득세 개념을 조금만 아시면 돼요. 부가세 항상 가격에 반영해서 부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하자. 소득세 장부 정리해서 정말 내가 실제로 번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 계산하자. 그리고 세금 통장 만들어 놓으면 탈세 유혹에 안 빠진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출은 높지만 실제 수입은 많지 않았던 장사 씨. 세금 고수로 거듭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손님이 내는 세금이란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장사를 시작한 장사 씨. 지난해보다 10%의 순이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절세 방법을 찾기로 했는데요. 장사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꼼꼼하게 하루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합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는데요. 장사 씨의 이런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난 1년 동안 꼬박꼬박 챙겨놓은 비장의 무기, 바로 지출 비용 증빙 서류들인데요. 그 결과는 총 내실 세금은 총 137만 원이십니다.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세금 통장. 갑작스런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인데 이 간단한 원리로 우리의 장사 씨는 세금의 고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니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잘 챙겨주시고 거래대금은 가급적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당장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신고는 꼭 해두셔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이 무엇보다 세금을 제때 납입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언제 세금을 내시나요? 보통 세무서에 연락이 와요.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이제 5월 초에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건 안내문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무서에 연락 없었는데 그럼 나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세무서는 이렇게 협조사항이지 연락이 안 갔다 하더라도 네. 사실 신고 납부는 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분들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안내문이 가고요. 네. 그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나 그때까지 기억하기 힘들다. 나 1월 달에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항상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야 할 세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소득세고요. 종합소득세고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정도 신고 납부하십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네. 1월부터 6월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 거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직원을 혹시나 쓰시면 직원 월급을 주실 건데 네. 그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원천징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현황만 네. 파악해서 그 지급 내역, 월급 지급 내역을 세무 대리인한테 보내주면 거기서 아마 신고 납부를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또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세무서는 모르거든요. 그걸 이제 네. 장부 정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장부 정리하려면 내가 총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를 증빙에 의해서 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같은 증빙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진짜 썼는데도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나갔는데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또 그렇다면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손봉석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장사의 비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품을 싸게 팔면 세금은 뭐뭐뭐다. 네. 상품을 싸게 팔면 수입이 또 그만큼 적어지니까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확률인데 오른다, 내린다. 세금은 오른다. 네.
왜죠? 세금은 이게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건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상품을 싸게 팔면 실제로 번 게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물론 세금은 직접적으로 줄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네. 조사 위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왜냐하면 상품을 싸게 팔았다는 것은 실제로 매출 누락으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종 업종에 봤는데 어떤 데는 10% 마진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5% 마진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싸게 판 거지만 세무서에는 싸게 판 건지 그걸 모르거든요. 오히려 세무서에 보기에는 매출을 좀 줄여서 신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조사가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세금이 추징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상품을 싸게 팔아도 뭔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비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땡땡을 남겨라. 네. 절세를 하려면 뭘 남겨야 될까요? 영수증 아닌가요? 아, 영수증. 예, 한번 비슷한 용어인데요. 영수증을 포함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흔적을 남겨라. 네. 네, 절세를 하려면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나요? 영수증 같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내가 쓴 돈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쓴 돈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은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뭐 세은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없다면 통장 지출 내역이라도 있어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흔적이라고 그러죠. 또 세무서에서 요청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비용을 이렇게 잡았으면 네.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그냥 가짜 경비로 판단을 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절세를 하려면 꼭 흔적을 남겨라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세금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이 강사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자금 관리에 제가 눈을 이렇게 탁 뜨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송기정이 모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그 세무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95세도 더 되셨는데 네. 어디서 뭐 상금을 좀 받으셨나 봐요. 그 네. 상금에 대한 세금을 이제 신고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연령도 너무 많으시고 네. 소득도 사실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세금을 좀 최소한으로 해갖고 신고를 했는데 네. 그 정도 되면 자기가 불편하다고 최대로 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세금은 사실 많이 내도 문제고 적게 내도 문제일 겁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자. 그러려면 세금의 개념 조금만 아시면 되거든요. 부가세와 소득세 개념 조금 아시고 안 내도 될 세금 내지 말고 내야 될 세금만 제대로 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계사 손봉석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사고수의 세금 관리 비법 눈치채셨나요? 증빙 서류로 흔적을 남기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